색이 주는 삶의 지혜 감정 인사이트 소울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큐큐 김아래입니다. 네, 오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와. 병원년 적토마 타고 막 달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해 첫날 어떤 주제로 진행하죠? 육아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색깔별로 쭉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조금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최대 관심사가 지금 육아잖아요. 뭐 돈이긴 하지만 육아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또 저희 사례도 있고 생각들도 있으니 그걸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없더라도 내가 육아를 당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맞아.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레드 아이를 음. 생각하면 내가 어릴 때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개겼다? 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잘 받아줬다 잘 넘겨줬다 혹은 나의 강점을 잘 살려줬다 이러면은 또 뿌듯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은 이제 레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레드 저희 캐릭터 이야기를 또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레드 부모 이제 약간 입장이 되면 어떤 특징들이 더 발현되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레드 부모님들 어떻죠? 저희가 강의를 가거나 할 때 음. 가끔 부모님들 쭉 오실 때 있잖아요. 그때 레드 부모님들도 굉장히 티가 나지 않나요? 약간 그냥 레드 분들은 부모가 아닌 적에도 약간 테토남 테토녀 이런 느낌이고 부모가 되면 특히 아들 부모면 더 빡세지는 것 같아요. 테테테테테테테토녀. 맞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게 왜 저도 이제 팔이 되게 얇은 편이었잖아요. 김아르님도 팔이 되게 얇은 편이었는데 타니를 안고 이제 점점 아이가 크니까 이게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팔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김아르님 원래 별명이 제가 티라노라고 공룡. 별명은 진짜 많은데 티라노 앞발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팔이 너무 얇아서 티라노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지금은 사람 팔 됐어요. 그쵸? 어쩔 수 없어. 계속 안아주고 음, 약간 무게치는 느낌? 무게 치는 거. 약간 바벨이 자연산이잖아. 이게 점점 커져. 그래서 알아서 무게 중량이 늘어나고 내 팔도 같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네. 그리고 특히 레드 부모님들은 육아에 대해서 뭐 엄청 고민하거나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쿨하셔. 쿨남쿨녀 분들이 많으셔 부모님들. 육아보다는 오히려 일, 음. 본인의 능력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특히 남자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레드 쪽으로 사회적 가면을 쓰게 되죠.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타고나길 레드인 분들이 육아까지 같이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은 일단 발성이 되게 좋아. 사자고 날릴 수 있어. 사자 항이탄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맞아요. 한건 안 돼! 맞아. 저기 멀리서도 정확히 들려. 저 멀리서 뭐가 보이진 않아.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돼. 안 돼! 살기도 느껴집니다. 살기.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분들 그래서 아이 이제 육아하실 때 육아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조금 아이가 신생아 때 해볼까요? 신생아 때 레드분들은 저는 보통 몸빵이잖아요, 솔직히. 신생아 때 완전 몸빵이죠. 몸빵에 특화됐다, 레드분들은. 잠을 솔직히 못 자고 많이 자야 1시간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있게 육아를 딱 하죠. 되게 항상 이제 약간 내 새끼 이런 느낌이 뿌듯하게 딱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레드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컸다. 이제 좀 걷기 시작한다.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한 바퀴 도는 것 쫓아가기만 해도 힘들어서 헉헉거리는데 레드분들은 같이 뛰죠. 뛸 수 있다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뛰어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거의 몸으로 엄청 많이 놀아주시죠. 맞아요. 나중에 후회하시잖아. 너무 몸빵하셔가지고 몸으로 놀아주셔서 아이가 계속 몸으로 놀아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서적으로도 놀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진짜 몸으로 너무 잘 놀아주고 확실히 아이 뇌 발달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될 때 아이들의 뇌는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거를 이제 레드 부모님들이 이거는 아빠고 엄마고 떠나서 진짜 잘해주세요. 막 집어 돌려 막 침대에 내려 꽂죠. 내려 꽂아버려. 나도 빨리 하고 싶어 내려 꽂는 거. 너무 약해서 아직은 못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쵸? 그리고 한 어린이집 갈 때쯤 되면은 여기까지도 예뻐하는 것 같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 보통 그 사교육에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6, 7세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다오. 4, 5세부터 학원을 보내긴 하지만 근데 레드 부모님들은 근데 약간 학원에서 뭘 배운다 뭐 그거보다는 그냥 몸으로. 몸을 쓰는 거. 그래서 막 태권도장에 보낸다거나 검도나 유도 이렇게 도 들어가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것들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사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의를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 이러면 이제 성적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또 오잖아요. 물론 요즘은 좀 많이 극과 극인 것 같아. 성적을 아직도 요하는, 그래도 학교 갔으면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흐름이 지금 많이 꺾였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좀 내려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봐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 봐. 그래도 아직 성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성적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게 계획을 세워야 돼, 뭐 이렇게. 레드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이라는 그 공부에 집착한다기보다는 너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치? 그래서 공부로 먹고 살 거야, 아니면 기술을 배울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진로들을 빨리 결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솔직히 어린이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뛰어놀아, 그 상태가 성인 때까지 지속되면 그리고 그거를 그냥 좋게 아이가 알아서 잘 본인의 진로를 잘 찾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준다면 저는 레드 부모님들 진짜 훌륭하고 되게 좋은, 거의 베스트 최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 또 극과 극이잖아요. 레드 부모님들이 갑자기 성적에 꽂혔어. 무조건 얘는 사회적으로 일단 명예가 드높아야 돼, 인정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에 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약간 푸시하는 입장의 부모라면 아이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레드 부모들이 그러니까 레드 자체가 명예욕이 높잖아요. 근데 자식을 본인의 명예로 사용하는 부모들도 계시죠. 그쵸. 약간 삐뚤어진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아이한테 바라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 너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약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근데 또 이걸 어디서 저희가 뭐 이건 가타부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잘하셨다 못하셨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그분들이 이제 육아하는 거라. 근데 이제 레드 분들의 특징이 보통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을 살짝 그래서 워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부모님들이 용기나 응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무거운 것,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나 무거운 것들을 괜찮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막 이런 말들도 되게 그치. 잘 해주시니까 그걸 잘 받아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 레드 부모의 버퍼를 받고 자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막상 그 아이가 다 컸을 때는 레드 부모와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할 말하고 서로 독설 날리고. 시끄러. 그쵸. 근데 이제 어리가 그린이나 핑크나 이런 친구들이 레드가 계속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 핑크 레드의 아이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그거를 내 몸으로 체화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거나, 혹은 휴식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휴식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휴식에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있으면 아이가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우리가 회사 퇴근하고 온 것처럼 굉장히 지치고 힘들대요. 그렇지, 그렇겠죠. 정서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겠어. 정서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 아이가 레드고 막 이래 발산형이야. 그럼 갔다 와서 막 놀이터 막 2-3시간 더 노는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 지쳤겠죠. 탄이는 그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나가면 절대 안 나간다고 하잖아, 탄이는. 하루에 한 번 외출로 끝이야, 그냥 걔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레드 엄마는 태권도 가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부모 이런 느낌으로 계속 푸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이런 느낌.
더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는 본인이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드 부모는 하루에 하는 일이 많아. 엄청 많지. 근데 이제 내 자식이 하루에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그럼 이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지. 참 뭐하고 사는 거야? 막 그림 불러요 봐 아이가. 그러면은 내 활동량보다 얼마나 적겠어. 근데 태어나길 당연히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움직이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극 레드면 반대로 내 자녀가 레드가 아니라 그냥 되게 그림 블루 쪽에 가깝다. 성향이 핑크고 막 차분하고 이렇게. 신중형이다. 이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자녀가 사춘기일 때 눈 뒤집어지는 게 레드 부모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얘는. 문 방문 다 닫혀 있고. 그건 닫혀 있는 건 디폴트 값이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답답한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싸움으로 갈 것 같고 이러니까 막 힘들죠 막.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보통 레드 집에 가면 레드 부모 집에 가면 문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집을 내가 간혹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옛날에는 그쵸 사춘기 예전에 저희 뒤지게 맞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이럴 때는 문짝이 살짝 중간에 파여 있거나 문고리가 없어져 있거나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게.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루 아이는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누워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누워 있는데 레드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또 이게 또 화가 또 번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 또 상담할 때도 자기 아이가 블루라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삶의 시간이 있는 건데 레드는 너무 레드의 눈으로 가족의 삶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죠. 자기중심성이 뭐 각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중심성이 강한 상태에서 보면은 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이해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레드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해야 할 때 아니면 육아를 해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조금 이게 쉼이 필요해. 어려워 레드 분들은. 호흡이 필요해. 호흡. 호흡 이게 루틴 좋아하시잖아요 레드 분들. 운동할 때 그런 루틴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한번 참는다거나 그리고 약간 결과중심적이라 이게 뭔가 애가 뭐 1등 안에 못 들었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치 안에 못 들었어. 그러면은 약간 욱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아이들의 그 상처, 만약에 결과 중심이 아니라 어디든 해당될 수 있는데 과정 중심.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공부가 안 맞아서 공부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는 다리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달리기를 1등 하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그걸 노력하는 모습. 솔직히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할 때 성적 잘 나온 애들 이렇게 말해주고 빨리 결과 내는 친구들 보면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예쁜 애들은 그걸 자기가 힘듦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 그 영상 보고 최근에 감동받았어. 차두리가 아이들 교육하는데 너희들한테 완벽한 걸 바라는 거 아니다. 너희들 프로 선수가 아니다. 여기서 실수해도 된다.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레드분들이 자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솔직히 그것도 있어. 약간 피치컬로 아이들이 훈육이 되는 경우가 레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김아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컬이 동등해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또 그때 진짜 더 크게 부딪히죠. 그래서 결과 중심적이기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존재 자체를 좀 받아주시고 말하는 연습을 좀 표현하는 연습을 좀 기다리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이란 것 자체가 기다림이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이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그냥 기다림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레드분들은 빠른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너 실패를 통해서 뭘 얻었어? 뭘 알아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네 목표가 뭐야?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지금보다 잘하려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기다림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숨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있는 게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야.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이런 거. 약간 오글거릴 수 있고 레드는 못해. 그거 힘들어. 오글거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네 감정은 어땠어? 이게 잘 안 됐을 때도 감정을 만져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잘 됐을 때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잘했다 기분 좋겠다 이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너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 그것도 봤어. 자녀가 무언가 실패해서 힘들어서 혹은 실수해서 울었어. 근데 레드 부모가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쳐 울어. 이렇게.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부정적 감정이 표출됐을 때 레드 부모들이 그걸 좀 막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좀 그걸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이런 상황은 괜찮을 수 있잖아. 막 싸웠어. 근데 얘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구 지켜주려고 그랬고, 그리고 막 맞다가 억울해서 한 대 때렸는데 얘가 정타로 잘 들어갔어. 근데 이게 경찰서까지 갔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얘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니까 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울지 마야. 네가 뭘 잘못했어. 울지 마. 뭘 울어. 이러면은 괜찮지. 근데 이런 상황이 보통 아니라 진짜 답답하고 이래서 위로받고 싶고 감정을 좀 바라봐 달라고 약간 부모에게 기대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뭘 잘했다고 울어 이래버리면. 그러네. 감정적으로 기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 레드분들. 왜냐면 본인들은 부모에게 기댄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는 그쵸. 타입이다 보니까 내 자식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좀 마음이 단단하게 뭔가 헤쳐나가는 느낌? 근데 자녀가 자꾸 찡찡대고 울고 막 나한테 기대려고 그래.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는 걸까? 라고 시작해서 그 마음이 이제 화로 분출이 되는 거지. 그쵸. 자기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게 이러면은 이제 단단해지긴 할 거예요. 그쵸? 단단해지긴 하는데 원인이 이제 부정적이면 혹은 이제 본인의 그 정서적인 걸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단단해지면 삐딱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 부모도 믿을 존재가 아니야. 역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래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레드 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이 얘기가 꼭 나와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었잖아. 근데 이 말 들을 때마다 나 너무 슬퍼. 레드 부모분들은 약간 특징이 주변에도 몇몇 케이스를 보면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은 아이 육아와 본인의 일을 선택하라고 하면 레드는 당연히 그린은 이제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레드는 일을 선택하죠. 본인의 커리어. 왜냐면은 내가 받은 일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가져가는 거 말고는. 근데 육아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안정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전문 보육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선택권이 있는데 일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맡기는 것도 잘 못하시잖아요. 레드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힘들 때 부모를 찾고 부모를 기대고 싶은데 기댄다고 하면은 또 혼날 것 같은 감정이 있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는 부모가 항상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외롭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안쓰럽고 슬프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주변에서 그게 뭐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막 뭐 원하는 장난감 먹고 싶은 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는 거 되게 풍족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서적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이 채워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아이면 어떨까? 이게 저희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극단적 레드도 솔직히 많진 않으니까. 왜냐면 레드 다음에 또 다른 컬러들이 또 조합에 따라 완전 다르게 또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 레드 하나만 보고 있는데 레드 부모인데 레드 아이야. 이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엔 너무 사이가 좋을 거다.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부딪힘이 강해질 것 같아요. 좋은 케이스들을 볼까요? 레드가 레드 부모가 레드 아이를 케어하면 일단은 노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저희 몸으로 놀아주는 것처럼 컸을 때도 뭐 캠핑이나 이렇게 뭔가 활동적인 걸 같이 할 때는 시너지가 무조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레드인데 엄마가 블루야 이러면 또 되게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지. 레드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블루 부모님은 차근차근 계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이제 둘 다 레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경험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춘기가 딱 지나가면은 또 뭔가 팀플레이 형식으로 아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뒷받침을 잘해주는 레드 부모들도 많잖아요. 또 레드 아이는 본인의 목표치가 좀 뚜렷한 편이고 협상가들도 많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이런 게 필요해. 도와줘. 근데 또 레드 부모니까 무조건 도와주긴 좀 그렇고 내가 널 뭘 믿고 도와줘? 이러면서 아빠 노후도 필요한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 너 진짜 그 목표까지 할 수 있어? 그치. 약속할 수 있어? 그렇지. 각서까지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한 다음에 옆에서 되게 응원을, 물질적이든 이 부분엔 좀 정서적으로는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와서 되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런 성취 경험 하나가 있으면 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도 그럴 수 있지 뭐. 너 아직 몇 살인데 실패할 수 있어.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또 아이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상황들. 사춘기 해볼까요? 사춘기. 레드 사춘기. 일단 레드의 사춘기는 문을 닫을까요? 문짝이 일단 없을걸요? 집에 없을 것 같은데 레드 아이가. 솔직히 저 레드 아이면 내 입장에선 집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것 같아. 사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내가 집에 와줬다 아이가. 그러면 그냥 그걸로 만족. 왜냐면 사고 칠 것 같거든. 나는 진짜. 음. 진짜 극 레드 아이는 일진놀이도 할 수도 있어. 그 안에서 약간 계열 이런 것들, 주변에 내 패밀리 이런 것들 챙기기 때문에 솔직히 무서워. 근데 이제 레드 부모와 레드 아이잖아요. 근데 레드 아이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춘기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예전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이해가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라는 마음이 한켠을 들면서 또 한켠으로는 답답한 것도 있을 거고. 네, 레드 부모님이 또 화를 이기지 못하면 문짝 구멍 난 게 아니라 문짝이 없을 수 있다. 문짝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선 다 잘라버리고 컴퓨터 부셔버리고 그쵸? 그랬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체들을 보면은 너 이거 했어? 혹은 이거 해. 이렇게 약간 명령어가 많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아이는 그냥 다 부정어겠죠. 싫어. 내가 왜? 반항이 가장 높죠. 레드 아이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1대1 상황만 두는데 이게 두 분이 이제 부모 한 분이 레드, 한 명의 아이가 레드야. 근데 가족 구성원이 이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잖아. 또.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근데 주변에 그린이랑 뭐 핑크 관계주의적 컬러가 내 아내거나 혹은 다른 아빠거나 그 다음에 동생이 형이 얼마나 하루하루 조마조마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그리고 이들이 집에 안 오나?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레드 성향이 두 명 정도가 같이 높아서 다툰다.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조마조마 안절부절. 그래서 사춘기는 모든 컬러가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가 그냥 잘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근데 그 기다림이 레드가 제일 어려워하니까 가장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드 아이는 또 이렇게 본인이 정서적으로 좀 공감받지 못했던 것들을 쌓아두다가 부모님 피치컬 때문에 대들지 못했던 그 상황이 지나면 한 방에 터트리잖아요. 거의 핵폭탄급으로.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혹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를 그냥 이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요. 욕설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욕도 많이 하니까 사춘기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제 부모랑 엄청 크게 또 다투겠죠. 진짜 격투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레드 부모와 레드 아이인데 둘 다 복싱을 배워. 같이 싸워? 스파링. 스파링. 좋은 방법이다. 응. 같이 스파링 뜨는 거 좋네.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 사춘기를 잘 보내려면 진짜 부모님 피치컬이 되게 좋아해. 덤비지 못할. 그러니까 덤빌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500 쳐야 돼? 500은 그냥 쳐야 돼. 그 왜 방송에도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몸이 되게 좋으면 사춘기 어땠어요? 공손하지. 되게 공손했어. 무릎 꿇고 막 인사도 되게 잘해. 다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분들은 또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거 너무 시기마다 다른 그치. 육아 방법이다 보니 할 얘기가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레드 아이라는 걸 제외하고 그냥 레드 부모일 때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첫 번째로 말한 기다림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을 봐주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드 분들도 자기 부모가 본인의 감정을 바라봐 주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 자녀에게 그런 감정을 바라봐주고 약한 모습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자녀도 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나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거는 어떤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옳지 않다. 그건 좀 내려보고 내 자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레드분들이. 일도 바쁘기도 하고 자아 성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성찰한다? 되게 힘들죠. 근데 그거를 해야만 한다. 이게 정 힘들면 아이 손을 잡고 상담을 받아보러 가시는 게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레드분들도 약한 모습 남에게 보이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심리 상담 센터에 절대 안 가잖아요. 난 너무너무 가고 싶거든요. 난 최근에 또 얘기했어. 상담 받으러 갔다 오면 안 될까? 나 또 이상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맞닥뜨리게 돼서 그리고 레드분들은 이게 격해지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걸 이제 예방하려면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제 화가 나는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거를 자녀에게 인지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이런 거 할 때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화가 나. 그 다음에 대화 중에 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얘기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현명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너의 말을 듣고 지금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객관화 시켜야 되거든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예전에 이야기해서 내가 화가 날 때는 지금의 상황을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너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터질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게 협상을 좀 해 나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부모는 또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레드 아이는 제일 좋은 게 솔직히 다루기 쉬워. 잘 생각하면 다루기 쉬운 게 또 레드 아이예요. 왜요? 인정해주면 되거든. 그 부분은 되게 잘했어. 아빠도 인정. 그러면 속으로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부모면 레드 아이는 아빠나 엄마를 인정하거든요. 그래, 아빠 엄마는 저럴 수 있어 나한테. 이게 또 레드는 있어요. 그래서 레드 아이한테는 인정의 말을 진짜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서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아이의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쭉 듣다가 그래, 이거는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게 나는 육아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나눌 때 어른들도 내 의견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는 올바른 토론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레드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말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론이 아니라 말대답으로 알아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말에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릴 때는 확실히 에너지 방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보내는 이유도 그렇고, 약간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서로의 시간? 우리 예전에 4살에서 7살 친구들 모아놓고 색채심리 그거 했었잖아요, 교육. 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가지고 색칠을 하는데 1, 2, 3위 안에 무조건 레드가 있었잖아. 근데 그만큼 특히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은 레드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없죠. 에너지가 높다. 근데 그거를 레드 부모분들이니까 잘 받아주긴 하겠지만, 이게 잘못된 행동으로 갔을 때 예의 없어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밟아버리면 그 감정이 마음에 있다가 잘못된 데서 또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중간 지점, 상황에 맞춘 중간 지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이기적이어도 돼요 라는 이야기는 그린 핑크. 근데 그린 핑크는 안 들어.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래 난 이기적이어야 돼 이러고 더 이기적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레드 부모님께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쪽으로 훅 쏠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 갈 수 있어서 잘 조절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첫 파트잖아요. 우리 감정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첫 파트 레드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이제 마무리하는 겸 이야기를 하자면 감정이 유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감정의 되물림. 똑같은 말이에요. 네. 네, 더 안 좋게 표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육아를 하면은 내 감정을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아이가. 다시 말하면 아이한테 너 아빠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감정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내가 아이한테 지금껏 보여줬던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물려주는 게 잘 됐다 혹은 절대 안 됐는데 잘못됐다라고 나눠지겠죠? 아이의 대답에 따라서. 그걸 보고 본인이 조금 본인의 상황, 감정을 잘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머리를 좀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라. 네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뜨끔하네. 감정 조절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예민함도 습관이래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레드 정리해 봤는데 잘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마다 다르니까 극단적인 이야기 몇 가지도 드렸는데 스파링은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게 극단적인 레드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도 또 극단적인 오렌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로 부정적인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근데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해가 쏙쏙 되니까 이러면 레드일 수 있구나 이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조합은 계속 섞여 있다고 변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어요. 골라 들으세요. 네. 알아서 이제 필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저희 진짜 케이스, 좀 정확한 케이스를 먼저 나누고 결과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황들 해석 같이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레드 이제 육아 관련해서 케미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은 오렌지 부모님과 아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만 저희 물러갈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